여러분 오늘 제목은 내 몸에 풍선이 있다고요? 라고 하는 기흉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흉은 아마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기흉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흉배과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또 질환이고 또 치료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소영 선생님을 모시고 기흉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소영 선생님 한번 본인 소개하시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흉부외과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쁜 여성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흉곽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흉곽이 어떤 곳이냐 먼저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흉곽은 저희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우리 폐는 장측 내막이라고 하는 장내측 흉막이라고 하는 비세랄 플루라와 벽측 흉막이라고 하는 파리에탈 플루라 이 두 가지 막으로 폐가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막 사이가 원래 이 사이를 이제 흉곽이라고 하고 이 사이는 원래는 정상적인 폐에서는 그 두 사이가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흉곽 내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두 흉막 사이에 공기가 차서 폐가 짜부라드는 이런 상태를 기흉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그 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흉이라고 하면 폐에 공기가 찬다고들 많이 아시는데 폐는 공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숨을 들이마시면 이 숨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뭐 밥통 위로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 숨을 들이마시시면 양쪽에 위치한 폐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공기 주머니가 우리가 폐라고 하는데 그 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폐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하나의 풍선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른쪽 왼쪽에 각각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폐는 흔히 오른쪽에는 3등분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2등분이 돼서 총 5개의 큰 덩어리, 엽이라고 부르는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이마신 공기가 기관지를 따라서 이 5개의 덩어리의 폐에 각각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작은 단위 이 구석구석 공기가 들어가서 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폐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 목에 있는 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주기관지를 통해서 양쪽 아까 폐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 왼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차게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큰 풍선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조밀조밀한 포도송이 같은 포도송이보다 더 작죠. 하나의 우리가 폐포 하나가 뭐 1mm도 채 안 되죠. 굉장히 작은 아주 미세한 공기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스폰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스폰지를 생각하시면 폐라는 건 하나의 큰 풍선이 아니라 아주 조밀한 작은 풍선들이 모여져 있는 스폰지와 같은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스폰지 안에 공기방울들이 있잖아요. 기포방울들. 그 안에는 공기가 있는 것이고 그 기포들을 싸고 있는 주변 조직들에는 공기가 아닌 폐 실질이라고 하는 폐의 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폐포 주변에 혈관들이 싸고 있어서 그 혈관들을 통해서 그 공기 주머니와 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그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흉이 폐에 공기가 찬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폐에 공기가 차는 게 아니라 폐에서 새어나온 공기 내지는 밖에서 유입된 공기가 폐 주변에 있는 흉강
차는 게 이제 기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우리가 들여 마신 숨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폐라고 하는 공간에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거의 일부분이 아까 폐의 일부분에 구멍이 뚫리면서 바깥으로 새게 되면 우리 체 바깥으로 구멍이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공간 안에는 소위 말해서 공기가 나가지 못하고 공간에 잡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폐가 들어있는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는 들통, 큰 통이 있거든요. 우리 가슴에. 이 통 안에서 폐가 워낙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통 안에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게 표면 장력처럼 소위 말해서 유리 두 장을 물에 묻혀서 붙여놓은 것처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싹싹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폐 표면에 구멍이 뚫리니까 들이마신 숨의 일부분이 그 사이로 삐져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설명해 주신 늑막강이라고 하는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서 필 데 없는 공간 안에 공기가 잡히게 되는 거를 우리가 기흉, 흉곽 안에 공기가 고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기 보여지고 있는 이런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네이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폐가 이게 점점점 그 공기가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나긴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쌓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기가 조금 새어 나오면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점차 많아지면 이렇게 폐가 한 주먹 정도로 완전히 짜부라드고 그렇게 되면 이 폐는 거의 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한쪽에 기흉이 생겼다라고 해서 저렇게까지 완전히 폐가 토탈 컬랩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짜부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 양쪽 폐 우리가 숨을 쉬는데 50% 한다라면 50%가 기능을 안 하니까 물론 50%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지거나 호흡 정지가 일어나지는 않긴 하겠지만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 올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흉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크게는 자발성 기흉. 이제 아무 이유 없이도 부딪히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있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발성 기흉과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기흉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성 기흉은 다시 1차성 기흉, 2차성 기흉, 그리고 여성들한테서 생기는 월경성 기흉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외상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 그대로 생각하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기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술 중에 내지는 침을 맞는다든가 이런 의료적인 시술 중에 발생하는 기흉 역시 그런 의인성 기흉 역시 외상성 기흉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기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차성 기흉은 우리가 특별한 폐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한테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을 1차성 자발성 기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흉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젊은 키 크고 마른 남자에서 주로 생기는 기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흉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파열이 되면서 공기가 새어 나오는 그래서 흉곽 내로 공기가 새어 나와서 발생하는 기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성 기흉과는 다르게 원래 기저에 폐 질환이 있다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제일 대표적인 기저 폐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폐결핵을 앓으셨다든가 이제는 폐렴을 심하게 앓으셨던 분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증 그리고 폐암에 의해서도 기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그 전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보시면 이제 기흉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흉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폐라고 하는 풍선의 일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멍이 나는 건데 그 구멍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잘 없는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말 그대로 저절로 생긴다. 자발성이라고 하면 spontaneous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상성 기흉이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대개는 제일 흔한 게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폐를 싸고 있는 아까 흉곽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면 바깥으로도 뼈가 심하게 부러지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안쪽으로 되게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폐 풍선의 일부분을 찢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상성으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흔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언급하셨지만 이제 시술, 네. 뭐 시술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특히 이제 마른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흉곽이 좀 얇고 이런 분들이 뭐 어깨가 아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들 같은 데 가서 주사나 아니면 침 같은 걸 맞으실 때 그 일부분이 흉곽에 소위 말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폐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뭐 폐를 바늘이 한번 찔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한두 번 찔렀다고 해서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정말 운이 나빴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기흉이 심하게 생기지 않으면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그 구멍이 좀 크게 되면 그 기흉의 양이 좀 많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이제 이렇게 외상성 기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자발성 기흉이 이제 원인이 없다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마 대부분의 얘기는 그 1차성 자발성 기흉. 네. 아까 그 다음 슬라이드 줘 보시면 이렇게 되게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기는 이런 기흉들은 역시 이제 원인이 없는 것이죠. 네, 특별히 도드라지는 원인이 없이 네네.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자다가 갑자기 네. 내지는 공부하고 수업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럼 발생하는 저기 이제 경우가 만두김께서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기흉이 성장기에 발생하기 쉬운가요? 친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입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1차성 자발성 기흉이 이렇게 아까 슬라이드에도 보신 것처럼 10대에 이제 성장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성장기에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성장기에 1차성 자발성 기흉이 더 많이 생길까요? 네. 뒤에 슬라이드에 아마 나오기는 발생 기전 중에 나오기는 할 텐데요. 언급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이제 기흉의 폐 기포가 파열이 되면서 기흉이 생기는데 그럼 이 폐 기포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게 이제 아마 발생 원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폐 기포가 생기는 원인 자체가 그 완전히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성장기에 말씀하셨듯이 성장기에 우리가 빠르게 키가 크면서 네. 폐 조직도 같이 길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혈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따라가서, 네. 폐 윗부분 꼭대기 폐천부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서는 네. 특히 이제 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네. 폐 조직이 좀 성글어진다거나 네.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폐 기포가 조금 더 폐천부에 잘 생기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발성 기흉이 많이 생기는 호발하는 군들이 되게 이제 남자가 더 많이 생기고 네. 남자 중에서도 거의 80~90%는 아주 마르고 키가 큰 분들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키가 뭐 죄송합니다만 키가 작고 뚱뚱한 기흉이 잘 안 생기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기흉으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당직을 쓰기 때문에 기흉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되게 걱정이 태산 같죠. 뭐 큰 네.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병원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뭐 했는데 사진 찍어보더니 기흉이라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있어요. 그럼 제가 딱 하는 말은 막 이제 뭐 걱정하고 계신데 일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는 성장기에 역시 키가 크고 마르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고산병이라고 고위병이라고도 하는데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시험 공부할 때 잘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시험 기간에 시험 특히 기간에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풍선 가게 구멍가게 가면 풍선을 팔거든요. 풍선을 푹 불어서 이제 풍선을 하면 요새 풍선들은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굉장히 크게 불어 터지지가 않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녔던 그 예전 시절에는 한 10개 중에 한 5개는 불다 보면 커지지도 않은데 터져요. 그걸 자세히 보면 풍선이 균질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풍선이 균질하지가 않아서 약한 부분이 있고 똑같이 압력을 받으면 그런 부위들이 터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해하기로는 기흉을 처음에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가 폐라는 게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커지는데 키가 크고 마른 사람들은 조금 더 얇을 거고 안에 있는 내장 기관도 좀 더 얇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길이 성장을 쭉 하다 보니까 쭉 펼쳐지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는 부위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위들이 구멍이 빵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이건 키가 커서 생기는, 뭐 대개는 모델병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네. 예,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키가 커서 생기는 부가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치료를 잘하면 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이죠. 네, 2차성 맞습니다. 기흉은. 네. 1차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이 CT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기포, 기낭 내지는 공기주머니라고 여기 조금 부르는 확대해 봐 주시면 여기 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저희가 CT 사진을 네. 본 건데 조금 정밀하게 보시면 요 폐가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폐는 균질하게 딱 인막강에 붙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떠 있죠. 요 공간이 여기가 이제 기흉이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볼록 이렇게 공기주머니처럼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가 요게 이제 대개는 이렇게 약해진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돼서 여기가 터지게 되는 그런 부위라고 설명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위 말해서 2차성 자발성 기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자발성이긴 한데 2차성이라는 얘기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호발 원인. 소위 말해서 폐가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같은 기흉이긴 하지만 완전히 소위 말해서 병태 생리도 다르고 뭐 결국에는 기흉 치료를 흉관을 넣고 수술을 하는 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병의 경과가 완전히 다르게 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증상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2차성 자발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폐섬유화증이 있어서 한눈에 봐도 왼쪽에 있는 건강한 네. 폐랑은 다른 걸 알 수가 보시면 있고요. 이렇게 막 폐 실질 안에도 벌써 이렇게 구멍구멍 듬성듬성 이렇게 폐 자체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젊은 사람 폐 같은 경우는 까맣게 균질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두꺼워지면서 하얗게 보이고 그 사이 쓸데없는 이런 공기주머니들이 굉장히 벌써 많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CT처럼 폐기종으로 대표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시면서 여기 이렇게 폐 기포들이 큼지막하게 네. 그리고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생겨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원인으로 다 축약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대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1차성 자발성 기흉도 저희가 이제 담배가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 독성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폐를 자극하게 되고 더 기흉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요. 대개는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1, 2년 안에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개는 그렇죠. 한 10년, 20년 이상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피우죠. 펴서 폐 자체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시한폭탄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흉관 하나만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또 폐 이식까지도 가는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성 자발성 기흉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1차성 자발성 기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월경성 기흉이라거나 외상성 기흉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월경성 기흉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기흉이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가임기의 여자들 중에 월경을 시작하고 한 3일 이내에 자꾸 기흉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궁 내막세포가 자궁에만 유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강 내로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복강 안에만 있질 않고 횡격막을 뚫고 흉곽 내로 올라와서 흉막이라든가 아니면 폐에 횡격막에 자리를 잡아서 그게 월경 주기에 맞춰서 계속 터져서 공기가 샌다거나 피가 새게 만들어서 이제 기흉이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임기 여성들이 월경할 때 기흉이 생길까 봐서 모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빈도수가 네.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드문 네. 질환이고 드문. 월경성 기흉이라고 진단을 된 경우들이 뭐 논문으로 보고가 되기에는 몇십만 명 중에 한 그쵸. 명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렇게
월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3일 안에 발생을 하거든요. 하루나 2, 3일 안에 발생을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가슴에 좀 이따 기흉의 증상도 아마 얘기를 해주실 텐데 가슴이 좀 따끔따끔하거나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생기시면 뭐 결국에 기흉의 진단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만 하나만 찍어도 간단히 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괜찮으려거니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역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외상성 기흉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갈뼈가 부러져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주사나 침 같은 것들을 맞아서 인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이제 외상성 기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리 언급을 조금 해드렸었는데, 네, 기포가 파열이 되면서 기흉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실제 수술 장면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포라고 합니다. 이 기포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수술장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 자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설로 밝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정상 폐 조직, 이게 흉곽경을 통해서 이런 잡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이 흉곽이라고 하는 데에다 이제 공기가 차게 되니까 폐가 이렇게 짜부러지고 그 폐를 눌러서 이가 발생 원인이 된 요 소위 말해서 요 불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요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는 요게 이제 터지면서 되게 기흉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이따 아마 또 수술적인 치료할 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위를 예방적으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이제 이게 원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풍선 부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풍선껌으로 풍선 불다 보면 얇은 부분부터 맞아요. 이렇게 풍선이 커지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터지면서 공기가 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따 예방법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마른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예방이라고 하면 자극이 되는 담배나 나쁜 공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겠다, 피하는 게. 그 다음에는 좀 살을 찌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너무 이렇게 다이어트에 예민해서 살을 과도하게 빼다 보면 소위 말해서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흉도 올 수 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호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마른 게 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찌우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밝혀진 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너무 마른 체격보다는 좀 뚱뚱하게 치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흉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흔하게 호소하시는 게 가슴이 아프다. 네. 다음에 왜 가슴이 아프죠? 이거는 우리가 흉막이 자극이 되고 마찰이 되면서 원래는 붙어있던 흉막이 네네.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자극이 되고 마찰이 생기면서 생기는 흉막성 통증이 대부분이에요. 능막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워낙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폐 자체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물론 이제 폐포가 터진 곳에서 터졌으니까 거기가 뭐 아프겠다 생각하시면 되게 그거보다는 능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기가 차게 되고 그게 자극이 돼서 우리가 능막통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생긴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생기면 오른쪽에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왼쪽에 생기면 왼쪽에 더 많이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앞쪽으로도 와서 되게는 체한 것처럼 앞가슴이 답답하고 묵직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등 쪽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우리가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런 나이대에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우리가 뭐 심장 관련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뭐 관상동맥 관련된 협심증이라든 이런 질환도 흉통을 비슷하게 유발하긴 하지만 그건 나이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대에는 소위 말해서 그런 협심증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흉통이 오면 이렇게 대부분은 기흉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자체 성격이 많이 다르고 아픈 양상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되게 우리가 이제 증상이 기흉이 생기면 환자들이 안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한 두 번 이상 재발하신 분들은 본인이 딱 알거든요. 희한하게 맞춥니다. 그쵸, 외래 그쵸?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 오늘 터진 것 같아요라고 하고 들어오는 대개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는데 경험을 하면 딱 나 기흉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네. 처음에는 잘 모르시지만 두 번, 세 번 재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흉의 증상을 흉통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바늘로 네. 찌르는 것 같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오히려 담 걸린 것 네, 같아서 네, 네. 며칠 좀 지켜봤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심장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막 조이고. 가슴이 조이고 막 뻐개질 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네. 이제 되게 그런 증상하고는 같은 흉통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젊은 친구들이고 기흉이 발생을 했더라도 반대쪽 폐가 워낙에 건강하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을 때에는 호흡곤란을 별로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요. 2차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흉이 생겨도 호흡곤란이 굉장히 그렇죠. 심한 경우가 네, 그렇죠. 많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폐 자체가 나빠서 굉장히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그만 기흉이 생겨도 네. 폐 기능이 정상보다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네. 하지만 흔히 많이 생기는 1차성 자발성 기흉에서는 호흡곤란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흉통이나 이런 증상 그리고 이제 이런 기침이 더 많겠죠. 네. 기침도 또 마찬가지로 흉막이 자극이 되면서 기침이 네, 그렇죠. 발생할 네, 수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증상이 없는 경우 못 느꼈다라고 네. 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강검진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그제서야 발견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신검을 하고 기흉이 발견이 돼서 네.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흉이 그런 증상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긴장성 기흉, 이제 기흉이 굉장히 심해지면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심하면 의식까지 손실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텐전 뉴모스라서 긴장이라는 말이 텐전 아주 뭐 이렇게 팽팽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공기가 차다 보면 터질 듯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 흉곽이라는 곳에 폐에서 공기가 나와서 점점점 이 안을 차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숨을 쉴 때마다 나가거든요. 들어오는데 나가지는 못하니까 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짜부라들게 되고 이 안에 공기가 빵빵히 차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장이 가운데에 있고 양측에 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심장과 폐는 아주 얇은 막으로 어떤 큰 벽이 딱 쳐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기가 너무 많이 차이다 보면 이게 이제 얘를 이렇게 누르죠. 누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장에 이 눌리면서 빈맥 빨리 뛰기도 하고 또는 저혈압, 심장에서 들어오는 피가 차단이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 의식 저하까지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것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흉을 얘기할 때 텐전 뉴모스가 오고 소위 말해서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개는 기흉 환자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생겼을 때 비행기 안에서도 갑자기 텐전이 걸리게 되면 네.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뭐 나이프나 이런 것들로 흉부에 가서 뭐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푹 빼게 하는 이런 것들도 드라마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런 텐전 뉴모스가 생기면 이렇게 무엇이라도 빨리 이제 배액을 공기를 식혀줘야지만이 폐가 더 짜부라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기흉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심장에 들어오는 심장이 눌려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멍 하나만 뚫어지면 쉽게 해결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응급 상황은 모면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이제 증상을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기흉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될 텐데 병원에 왔을 때 기흉을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슴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엑스레이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폐에는 정상 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하얀 게 이제 심장이고 여기도 비슷하게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폐, 아까 스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스폰지가 보이는 영상과
여기에 보이는 영상은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아주 새카맣게 보입니다. 하얀 뼈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폐가 펴져 있지 않고 네. 이 안에는 공기밖에 없다. 사람 몸 바깥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공기는 까맣게 보이고 뼈나 심장, 피는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 몸 바깥이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이 까만색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우리 몸 안에 공기 공간이 많이 있다, 기흉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엑스레이로 병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트 CT까지도 촬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슴 CT까지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진단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폐가 다 펴지고 나서 폐에 무슨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흉이 생겼는지 내지는 폐 기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 요새는 뭐 CT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비싼 검사거나 뭐 이런 검사들이 아니라서 네. 되게 이제 CT를 거의 루틴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치료 계획을 할 때 혹시 뭐 수술을 할 때도 네. 기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새에는 중환자실이나 이런 세팅에서는 그 폐, 초음파로도 기흉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 역시 만두김님께서 증상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한번 보고 갈게요. 친구가 기흉으로 수술받기 전에 표정도 안 좋고 평소랑 태도가 달라서 트러블이 있기도 했는데 기흉 판정받고 수술하고 나서는 그게 일종의 전조 증세 증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가슴 불편감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숨 쉬는 것도 불편했을 그쵸. 테니까 기분이 특이하게 막 숨이 그렇죠. 찬다거나 흉통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그냥 뭔가 약간 불편한 거죠. 그런 증상이 있는 있을 경우가 수 훨씬 있죠.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젤님께서 교수님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자면 폐에 안 좋은가요? 뭐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거 자체가 폐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로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는데 뭐 제 폐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기흉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네. 그래서 이제 기흉이라고 하면 흔히들 재발을 잘한다라는 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래에 오거나 병원에 입원한 제 환자분들 경우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기흉이 한번 생기고 나면 자발성 기흉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다음번에 재발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1차로 재발을 할 가능성을 보통 30에서 50%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1차성 재발을 했던 분들이 여기서 수술이나 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뭐 흉관 삽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내다가 2차로 재발할 경우, 그러니까 기흉이 세 번째 생길 가능성은 60에서 80%까지도 점점 더 늘어나는 올라갑니다. 거네요. 네. 거의 2배, 3배 이상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계획할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 빈도수가 줄어들면 계속해서 두고 보는 수술적인 그렇죠. 치료를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굉장히 이제 거의 90% 이상 재발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네. 치료나 이런 걸 계획하는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런.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에는 이제 처음 생겨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재발을 잘한다. 한 30%에서 50%는 재발을 한다. 그렇지만 바꿔 말하면 10명 중에 3명만 재발하는 거고 7명 정도는 또 재발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고 대신에 재발할 경우에는 그 세 번째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는 이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네.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흉이 생겨서 증상을 느끼시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증상과 그 다음에 기흉의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이 굉장히 적다거나 아니면 처음이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요. 양이 많거나 대개는 그래서 이제 경과를 관찰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폐에서 바깥으로 누출 때 우리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고 흉곽 안에 차에 있는 공기가
대개는 하루에 뭐 한 2~3% 뭐 네. 흡수되는 거로 네,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공기가 어디 뭐 불필요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특히 거기다 이제 산소까지 주게 되면 더 빨리 흡수가 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신에 조건은 아까 그 구멍이 나는 곳에서 더 이상 새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네. 되는 것이죠. 되게 아주 작은 구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진 게 그걸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 거나 CT를 찍는다 하더라도 터진 게 얼마만큼 커졌냐 뭐 작으냐라는 알 수는 없긴 네. 하지만 그 양이 작을 경우에는 굉장히 작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날 가서 이렇게 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런 건 작은 침으로 하나 찌른 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우리 이런 데 피부가 찢어지셔도 피가 난다 하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여기를 꼬매거나 그러지 않아도 누르면 되게는 먹고 술만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폐도 결과적으로 찌르면 피도 나기도 하고 공기가 새긴 하지만 저절로 스스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폐 조직이 달라붙으면서 공기가 유출이 안 되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건데 나머져 있는 공기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자연 흡수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2~3% 정도씩 되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뭐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경과 관찰을 하는 기흉의 양은 대개 한 10에서 한 많아도 한 20%가 넘지 않는 경우에 네, 소량일 경과 경우에 관찰을 경과 하면 한 관찰을. 일주일 내에 다 없어질 때 경과 관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세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량인지에 네. 따라서 네.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보통 6시간 정도 있다가 엑스레이를 다시 네. 찍어본다거나 네. 24시간 이상 양이 더 늘어나지 네, 네, 않으면 그렇죠.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이 많거나 내지는 지금 당장 폐에서 공기가 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흉관을 삽관을 해서 공기를 밖으로 빼줘서 폐가 네네.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흉관 많은 분들이 삽관. 걱정하시는 흉관 삽관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는 기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흉관을 넣는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보면 흉관 넣을 때 대개는 응급실이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넣는 네.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제 이게 수술이 아니라 흉관 삽관은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다 조그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주사바늘 하나 넣는 것도 큰데 구멍 한 1cm 정도의 큰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는데 거의 생짜배기로 넣기 때문에 생짜배기는 아니죠. 저희가 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긴 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위는 좀 마취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관이 들어가게 되면 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늑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흉관을 보여드리려고. 이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흉관들의 종류인데요. 물론 이렇게 커다란 흉관은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쓰는 것들이고요. 요새는 예전에는 제가 전공 시절에는 다 이런 거 넣었습니다. 이런 거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걸 넣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작은 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 넣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면 일반 주사보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가슴에다 늑막, 여기 보면 갈비뼈 사이에다 구멍을 마취를 한 다음에 요거를 살살살 집어넣어서 가슴 안에다 이렇게 위치를 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좀 보여주시면 여기 폐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흉곽 그 사이에 폐와 흉곽 사이에 관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바깥으로 밖으로 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주는데 뭐 여기서 하나 또 잠깐 보여드리면 이걸 그냥 통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기흉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시면 이런 이 흉관통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씩 다 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관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기가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이제 기침을 하라고 합니다. 숨을 크게 쉬거나 하게 되면 폐를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면 폐가 부풀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 폐 바깥에 빠져있던 공기가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언더워터 실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온 것을 공기이기 때문에 물 속에다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배출이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 대롱을 물에 담가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숨을 쉴 때 또 그냥 이거를 노출시켜 놓으면 또 다시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 대롱이 물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지가 않고 나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원웨이 밸브처럼 소위 말해서 한 방향으로 공기가 배출이 되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해서 간단하지만 이런 걸로 우리가 기흉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흉관 삽입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흉 치료의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수술이 있겠는데요. 이제 기흉을 치료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 흉관 삽관술이나 경과 관찰처럼 새어나온 공기를 제거해주는
관점에서의 치료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 이제 수술인데 이렇게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것 외에도 재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치료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흉관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아까 말한 이게 폐포가 약해져서 터진 부위를 어떻게 거기를 꼬매주거나 막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으로 발생한 폐 주변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고 폐 구멍이 난 건 이 두 개의 늑막강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거기가 들러붙게 만드는 그래서 유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거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이 잘 된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나 그 주변이나 다른 부위에서 또 기흉이 생기면 또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수술적인 치료라고 함은 대개는 폐를 직접 우리가 흉관경으로 간접적으로 보던 비디오스코피로 아니면 직접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기흉으로 가슴을 조금 결계를 하고 우리가 시야를 직접 보면서 그 어디가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직접 꼬매거나 잘라내버리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기흉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예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환자들을 다 재발을 걱정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큰 의미에서 약간 다들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 내용들은 재발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양쪽에 동시에 기흉이 생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수술을 해주는 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있고 과거에 반대쪽 기흉이 생겼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왼쪽에 기흉이 생겨서 치료를 했는데 흉관 삭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기흉이 또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을 수술을 해주는 게 나중에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양쪽에 다 생기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뭐 다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는 않은데 큰일 나는 거죠. 양쪽 폐가 같이 짜부러들게 되면 그 숨이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쪽에 기흉의 과력이 있고 한쪽에 생겼을 때는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포가 굉장히 커서 엑스레이에서조차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기포가 작은 경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성이든 2차성이든 흉관을 삭관을 하고 기다려 봤는데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공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폐에 터진 기포가 아물지를 못한다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한두 달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그냥 아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바쁘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또 회사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일에서 5일 정도 공기가 계속해서 누출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공기가 새는 부위를 잘라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저희가 이제 직업도 특성 중에 우리가 고3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능 보기 전날 이게 생겨버리면 그 수능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전공의 때는 흉관 삭관을 한 채로 수능을 보러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수술은 공기 누출하는 위치를 흉관경으로 공기 누출이 되고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 기포랑 정상 폐 조직 일부분을 같이 절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발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흉막 유착술이라는 시술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1차성 기흉보다는 2차성 폐 기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수술을 고려하기 힘드신 분들한테서 재발을 늑막을 그냥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들러붙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술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3개 뚫고 카메라 달린 기구를 집어 넣어서 하는 흉관경 수술로 진행이 되고요. 물론 이건 이제 전신 마취하에 시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기포들을 의료용 자동 봉합기로 자르고 절제하고 동시에 봉합을 하는 요즘은 이렇게 기구가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인데요.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네. 크게 기포가 있는 것을 굉장히 볼 크네요. 수가 있고, 네,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경우, 네. 내지는 이미 기포가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넓게 있으면서 꽤 두껍게 있는 경우에는 이건 아마도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이 되면서. 생겼을 거라고 좀 추측해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흉이 잘 생기는 건 알겠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내가 기흉이 안 생기게 내지는 재발이 되지 않게 조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부분 금연 말고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연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환자들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담배 끊게 하려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교과서에조차도 이렇게 네.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서는 재발할 리스크가 20배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담배는 꼭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특별한 원인 없이 재발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격렬한 운동, 뭐 버스 하다못해 버스 잡으려고 뛰어가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살려고 하면 사실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살을 치우는 것도 예방법 중에 하나인 건 제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로 뭐 워낙에 그런 내용의 그렇죠. 논문도 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한 성장기를 지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20대,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네, 확실히 나이가 줄어들고요. 들수록.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성, 거기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게 되면 나는 이제 기흉은 안 생기니까 담배를 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40대, 50대 가서 더 큰 병을 얻게 되니까 꼭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없는 대신에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내가 기흉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안심하고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또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남성분에 많이 생기다 보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흉이 생기면 이게 이제 군대 면제가 되는 조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진단서를 써주고 군 면제가 됐던 경우가 그게 아마 90년대, 80년대엔 그랬는데 네. 이제 최근에 아마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1년도에 군대에서 이렇게 네. 신체 검사에서 네, 판정 기준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전에는 94년도, 95년도 그 기준만 봐도 수술을 했다 하면은 면제가 되는 5급이 나오거나 이제 기흉이 있었다라고만 해도 4급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기흉이 요새는 발생해서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또 흉관삭관술을 포함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3급입니다. 군대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흉으로 소위 말해서 군대 면제가 되는 건 이제 정말 고리시적 일이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4급 아마 이게 공익 판정받는 등급일 텐데, 그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양측에 생긴 경우에는 이게 공익 판정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기흉이 생겨도 이제는 무슨 수를 써도 면제는 안 된다. 그 군대 얘기는 가셔야 뭐냐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든 얘기는 기흉이 있다고 발생을 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막 2번, 3번 재발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군대 면제가 안 되라고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기흉 자체가 소위 말해서 크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치료가 잘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흉에 대한 걱정 뚝 군대 면제받는 거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여간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흉에 대한 치료를 조금 상세하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오늘 또 제가 제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동료이기도 한 이소영 선생하고, 이소영 선생 저 유튜브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또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고맙고요. 저희가 또 관련된 질문들은 향후에도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